유형 3번에 2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세점 42 B 0 마이너스 4 C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지금 우리가 배운 거라고 해봐야 각은 구할 수 없잖아요. 뭐 구할 방법은 분명 있긴 하지만 지금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식은 다 아시죠? 근데 좀 더 숙련도가 올라가면은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x가 얼마 차이 납니까? 4. 그럼 4를 기억해 두시고 y는 얼마 차이 나요? 6. 2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6 차이 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하면은 4하고 6이면은 요 빗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루트 14. 2루트 그러니까 루트 50 얼마 이렇게 하면 아주 커지니까 뺄 수 있는 건 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루트 13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요게 암산의 기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접근이 쉽습니다. 알겠죠? 물론 모든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조건 암산으로 끝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암산 풀이 집착하지 마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자, BC는 X는 2 차이 나죠. Y도 2 차이 나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어떻게 됩니까? 2루트 2가 되죠. 이렇게. 그죠? 마지막으로 CA는 X는 6 차이 나고 Y는 4 차이 나고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아까랑 반대지만 얼마예요? 2루트 13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체크는 두 가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은 게 있느냐,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만족을 하는가,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둔각인지 예각인지 제일 큰 각이 둔각인지 예각인지 정도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개가 나왔다고 해서 한 개를 멈추면 안 됩니다. 둘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만 하고 끝나지만 않아요. 지금은 딱 바로 뭐예요?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 이등변 삼각형은 되죠? 그럼 혹시 모를 추가 조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루트 13, 루트 13이 너무 길어버리기 때문에 직각은 만족하지 않을 거고 얘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밖에 안 되겠죠? 그쵸? 근데 이등변 삼각형도 그냥 이등변 삼각형 하면 보통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은지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얘랑 같으니까 일반적으로는 AB와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AC라고 했구나. 여튼 답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문제가 너무 쉬웠구나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거예요. 같은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직각 등을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둘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왔는데 직각만 쓰시거나 이등변만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풀어놓고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상한데 안 듣는 느낌이야. 너무 쉬워서 그렇죠. 너무 쉬우니까 또 문제를 무시하는 아이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그죠? 혼납니다.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처음 만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이거를 사실 처음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요거는 사실 기하학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 뭐야 이게 분필이 이렇게 부러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처음에 우리가 아까 배운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였잖아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xy라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맞죠? 그렇죠? 얘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뜻이에요? 얘는 xy라는 점과 2-1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이걸 기하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원점이 있고 2-1이 있고 어딘가에 xy가 있다면 얘가 이거 더하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xy는 위치를 몰라. xy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집에서 학원에 오는데 중간에 편의점을 들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편의점에 들려야 제일 짧은 거리를 오는 건가요? 오는 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일직선에 그어서 이 위에 어딘가에 xy가 있으면 어디에 있든 간에 전부 최단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즉 이거의 최소값은 그냥 뭐가 된다? 그냥 00과 2-1 사이의 거리가 되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루트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용만 제대로 알면 사실 별게 아닐 수 있어요. 이거의 응용 버전도 있습니다. 응용 버전 여기도 있나?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막 해보면 점 4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점 x에 대해서 이거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있거든요. 최소값이 뭐냐면은 이거 해가지고 여기에 xy가 있으면 최소값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경고를 하면 첫 번째로 수업 듣는 태도가 너희가 지금 힘이 빠졌다고 해서 축 늘어지는 자세로 들으면은 듣고 싶은 자세가 아예 안 돼 있는 겁니다. 혼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품을 하면 하는 건데 하품을 앞에 보는 사람 앞에서 용트림을 하듯이 허공을 바라보고 하품을 하시면은 매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입을 가리고 하거나 돌려서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원래 매너예요. 아시겠죠? 하지면 안 됩니다. 여튼 요런 유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몰랐으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아이고 들어볼까?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오늘 했을 거니까 할 필요 없겠네. 내분점도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내분점도 하긴 했을 거고. 활용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이건 중요하다기보다는 처음에 계산을 좀 짜증나니까 유형 8번에 있는 43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처음에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다 이런 정도지. 이것도 문제는 쉬워요. 자, A는 1-3, B는 -4, 6이고 성분 AB를 K 대 2-K로 내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이 점이 제2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범위를 구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점이 뭔지부터 구해야 뭐 범위를 구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을 구해야겠죠. 자, 오늘 내분을 배웠다고 하셨죠? 내분 여기 M 대 N으로 내분하면 어떻게 끝냅니까? 공식이
M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X2 mx2 플러스 더하기 NX nx1 다음에 y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Y2 my2 더하기 ny1입니다. 이때 선생님 이거 어차피 더하기니까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교육 과정에서 빠졌지만 외분점 공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외분점 공식에서는 빼기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외우실 때 더하기 한다고 막 바꿔서 막 외웠다가 빼기 할 때는 이건가 저건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괄적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쓰실 때는 일일이 쓰기가 귀찮기 때문에 보통은 n 플러스 n부터 쓰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n 지금 얼마예요? n 플러스 n 얼마예요? 2죠 2. 그러니까 2분의 1을 먼저 써놓으세요. 요래야 더 편합니다. 쓰실 때요. 그 다음에 mx2 되잖아요. mx2 마이너스 4k 이걸 교차로 곱하는 거예요. 일단 헷갈리면 안 되니까 원칙을 딱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x는 x 할 때는 x만 하는 거야. y는 손대면 안 되는 거야. x끼리만 놀 거야. y는 y끼리만 놀 거고.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막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x는 x끼리만 우리끼리만 놀 거임. x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k랑 2 마이너스 k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로 y는 y끼리만 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k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산이 조금 편하시다 이 말이에요. 계산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런 공식은 처음에 공식 외울 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외우긴 외웠지만은 집어넣어가지고 숫자가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어렵잖아요. 근해 공식도 처음 배웠을 때 떠올려 보십시오. 근해 공식이라고 외웠는데 집어넣는 틀리고 막 이러잖아요. 얘도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길 바란다. 요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5k 더하기 2 그리고 2분의 7k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9K 9k예요? 9k인가? 3이네요. 죄송합니다. 9k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여기 일단은 됐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얘가 어디에 있다? 이사분면에 있다. 이사분면은 뭡니까? 마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다? 2분의 마이너스 5k 더하기 2는 음이다. 2분의 9k 마이너스 6은 양이다. 근데 분모가 2면은 이거는 부호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없애버려도 되죠. 마이너스 5k 더하기 2가 음인 거야. 즉 뭐예요? k는 5분의 2보다 큰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2를 넘기면 0 되니까 상관없고 부동호 방향도 그대로니까 얘가 0보다 큰 거야. k는 3분의 2보다 큰 거네요. 같은 방향이야 하필이면. 5분의 2보다는 3분의 2가 훨씬 크죠? 연립하면은 k가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훨씬 찝찝하지. 보통은 양 사이드로 해가지고 크다 작다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분의 2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진짜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진짜 많이 틀리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얘예요, 얘. 자, 이게 왜 많이 틀리냐면 여러분들 몇 대 몇 아닙니까? 몇 대 몇? 몇 대 몇 아닙니까? 3대 7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3대 마이너스 5 본 적 있나요? 없죠? 없죠? 왜냐면 이거 지금 내분 외분이잖아요. 내분 외분은 길이의 비잖아요. 길이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애들은 싹 다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k도 양수여야 되고 이 마이너스 k도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k는 0에서 2 사이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k가 3분의 2보다 크면은 아직 뭐예요? 걸려있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뭐냐? 3분의 2보다 크지만 2보다 작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별거 아니지만 진짜 오답률이 높은 문제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내분 해내고 이렇게 하면 해냈다는 느낌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 해두세요. 잠시만 얘들아 이거 프리온트 줬잖아요. 프리온트 쓰는 겁니다. 프리온트 줬잖아요. 프리온트 줬으니까 프리온트 쓰시는 거고 제가 쓴 거는 앞쪽에 딱 연속적으로 써주시면 숙제할 때는 남은 문제들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혹시 프리온트 쓰는 분 모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릴까요? 프리온트 쓰실 때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걸 쓰는 거니까 몇 쪽 몇 번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9쪽 26번 살라 쓰신 다음에 답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 다음 문제 여기 쓰시는 거고 그 다음 문제 여기 쓰시는 거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고 원래는 여기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이거는 필기하는 거니까 필기할 때는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왜 안 쓰냐면 나중에 숙제하실 때 쓰실 건데 뭐 예를 들면은 8쪽에 1번을 풀었다 뭐 11번을 풀었다면 아무렇게나 쓸게요. 그 다음 건 8쪽에 12번이잖아요. 그러면 쪽을 또 쓰는 게 귀찮으니까 번호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쓰시다가 쪽이 넘어가면은 쪽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 안 쓰고 있다가 그 나중에 막 풀고 채점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여기 고치는 게 아니고 여기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서 다시 덧지 확인해서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또 틀리면은 이 별표 쳐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에서 맞추면은 하시면 되는데 두 번 이상 틀렸으면 별표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끝내 풀지 못했다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동그라미와 세모와 별표만 남아 있는 숙제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오답노트 쓰실 때는 별표 친 문제만 사실 질문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스스로 한 번 안에 고친 문제는 사실 오답노트 굳이 쓸 필요 없긴 하거든요. 본인 판단으로 이 문제 내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생각하시면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오답 숙제는 전부 다 별표가 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질문해가지고 T인 문제들도 결국 별표인 걸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문제들은 여기에 안 비워도 돼서 그냥 쭉 쓰시면 되는데 숙제 해보실 때는 여기만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하나, 둘, 세 문제 풀었죠? 그죠? 세 문제. 그리고 풀다가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은 그냥 그 다음 칸에 쓰시면 됩니다.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이거 아깝다고 여기서 쭉 붙여주시면 이 칸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리의 의미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쓰도록 합시다. 됐나요? 방금 설명한 세 문제 중에서 혹시 잘 모르겠다 있습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겠다. 아니면 나는 아직 이해 못했는데 왜 너 혼자 앞으로 나가고 난리냐 뭐 이런 문제 있어요 혹시? 방금 설명한 문제들 중에서 괜찮나요? 나중에 마치기 전에 필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 유형이 유형 9번 보십시오. 자, 유형 9번을 보시면 47번에 A는 -1, 0, B는 5, 2일 때 AB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3AB는 2BC다. 이때 이 C의 좌표가 AB다. 연장선 위에 있고 A는 양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요것도 약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들으십시오. 여기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A하고 B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 식에서는 A하고 B하고 요 B까지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사실 C를 구하는 방정식 같은 문제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A, B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C가 여기에만 써 있으니까 이거는 C를 구하기 위한 문제니까 이 식을 C에 대한 식이면 개수를 넘겨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자, 이때 그러면 내가 이걸 구하는 거니까 얘를 잘 이해해야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시면 여기 밑에 분모가 있잖아요. 분모만큼 A, B를 쪼개는 거예요. 자, 분모만큼 A, B를 쪼개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한 칸인 거예요. 한 칸. 그러면 2분의 3 AB는 지금 이 한 칸이 분모를 쪼갰기 때문에 2분의 1 AB가 한 칸인 거잖아요. 이거 이해했나요? 그러면 2분의 3 AB는 몇 칸인가요? 세 칸이죠. 너무 어려운 물어본 거 아닌데. 방금 내가 한 칸이 2분의 1 AB라고 했잖아요. 그럼 2분의 3 AB는 세 칸이잖아요. 근데 B는 알고 있는 점 아니에요? 그러면 C는 B에서 세 칸 떨어져 있는 점이란 뜻이네요. 그쵸? 그럼 칸을 채워봅시다 이제. B에서 세 칸 떨어져 있는 점 C1, C1. 그다음에 B에서 세 칸 떨어져 있는 점 C2. 이렇게 C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3AB가 2BC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점들은 다 나와 있고 C만 모르잖아요. 근데 C가 한쪽에만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에만 있으면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먼저 C가 있는 이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앞에 있는 개수를 넘겨서. 그러면 이쪽 사이드에 분모가 생기잖아요. 안 생기면 분모가 1인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럼 이 분모만큼 여기에 있는 요 단위를 쪼개서 그게 한 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가 한 칸이 아니라 AB의 절반이 한 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 AB는 그게 세 칸인 거고, 따라서 이 BC라는 건 C가 어디냐? B에서 C가 세 칸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B가 두 칸이니까 B가 세 칸이면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C1하고 C2를 구하면 이게 바로 C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A가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5니까 C가 여기 있어야 양수입니다. C2는 당연히 음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것만 잘 파악되시면은 C1만 구하시면 답이 됩니다. 알겠죠? 반대로 만약에 이쪽이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5였다면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였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만 구하면 된다? C1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이제 C의 좌표를 아까 말한 것처럼 AB라고 하면 AC를 그림상으로 어떻습니까? 2대 3으로 점 B가 내분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0이었고 C는 AB였고 그럼 이제 2대 3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5분의 하신 다음에 mx2, nx1, my2,
더하기 0 요거네요. 이게 뭐다? 이게 점 B다 이거죠. 따라서 5분의 2a-3이 5라는 건 a는 14라는 뜻이고 5분의 2b가 2라는 건 b는 5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9일 것이다. 정답은 19다 이 말입니다. 자, 방금 요 내용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설명 미리 안 해주고 풀어보라 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와서 다 질문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저게 저런 레벨에 담고 있다 이거예요. 괜찮죠? 밑에 문제들도 구조는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다 풀릴 겁니다. 중점에 일치하는 문제는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무게중심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했을 거라서 굳이 할 필요 있나 싶네요. 응? 넘겨서 그러면 유형 12, 13을 보도록 할까요? 방금 설명한 문제 한 번에 이해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집에서 다시 풀어보시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꼭 복습해 보십시오. 그냥 밑에 있는 문제 푼다고 복습이 아니라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보네. 아까부터 눈이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반쯤 잠겨 있는데. 아니 너 그렇게 하지 마. 나도 평생 일평생을 너 작은 눈에 세상은 담긴 이런 말 듣고 살았는데 눈 작은 거랑 졸린 거랑은 달라. 너 아까부터 피곤한 표정이었잖아. 그걸로 야 방패 삼지 마. 누가 너 피곤한데 왜 그래? 항상 피곤한 타입인 거야? 아니면 오늘 좀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 아 그래? 오케이. 다음 시간에 보면 또 똑같으면 똑같은 거겠죠? 그게 별거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잠깐 집중 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또 졸리면 또 헷갈리면 자세가 묘하게 불량하네. 뭐지? 이상하단 말이야. 뭐 하려고 그랬지 내가? 아 그래. 유형 12번. 자, 이 유형 12번이 잠깐만, 유형 12번이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네? 유형 12번은 그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요. 그 우리 너희 중2 시험에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거야. A, B, C를 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A, B 길이 구할 수 있죠. A, C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A, B 대 A, C는 B, D 대 C니까 B, C를 이거 대 이거로 내분하는 점이 B일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중요한 문제지만은 제가 지금 뭐 먼저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는 가는데 그걸 이용하면 내분을 이용해서 이 점 뒤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옆에 있는 자취의 방정식을 한번 할 건데요. 자취의 방정식의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너희 지금 정석으로 문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문제집에서랑 다르게 정석은 이 자취의 방정식이 굉장히 러브하거든요. 자취의 방정식이 원래 중요한 문제야 실제로 수학에서. 근데 시중 문제집보다도 정석에서 좀 더 많이 다루고 굉장히 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서 언급한 조건을 내가 이해를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점들은 이거니까 답은 이거겠다 라고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취의 방정식을 언급하면서 A라는 점이 3, 2야. 이때 A에서 거리 7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방금 말한 뜻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놨다. 들어보니까 이거 원인데? 그러면 중간 과정이 다 필요 없이 그냥 원이니까 중심이 3이고 반지름이 7짜리인 식을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일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엄청 쉬운 예시를 든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쉽게 안 풀립니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여기서 3 떨어져 있는데 저거랑 7대 2래. 그러면 여기 3 떨어져 있고 7대 2인 점들은 무슨 점이냐? 뭔 소리야 이게? 이런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2번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문제에서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싹 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문자도 여러 개고 식도 여러 개고 일단은 짜증은 나지만 식을 쭉 쓰십니다. 그러면 문제에 요구하는 방정식이라는 놈은 실제로는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x, y 말고 다른 문자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소거시켜주면 되겠죠? 여러 개의 식들이 있으니까 연립을 해서 소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식들이 압축이 돼서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자취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이걸 요구한 거지만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에서 이거 둘 빼서 이거라고? 식 써 일단. 식 써. 쭉 써. 그 다음 연립해가지고 없애는 거란 말이야. 물론 이거의 제일 쉬운 버전은 식 하나 달랑 주는 문제예요. 그럼 식 적으면 끝나네요. 그럼 여기서 한 번 응용되는 식 2개 나오고 문자로 소거시키면 끝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 쉬운 문제를 푸는 거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한번 응용된 6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65번을 풀도록 할게요. 이거 처음 보면 좀 어렵거든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y는 3x 더하기 2 위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이때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접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내가 방법을 2가지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저게 무슨 뜻이냐? y는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고 이 위에 a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도 존나는 자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한 번은 봐준 것 같은데 응?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 응? 꼭 혼내야 돼? 혼까지 날 필요는 없잖아. 너가 스스로 약간 자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에요? 자, B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렇게 해서 2대 1, 이렇게 해서 2대 1, 이렇게 해서 2대 1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너희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평행선 사이의 그것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거랑 평행하면서 위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3일 거니까 뭐 적당한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거랑 얘랑 2대1 하면은 기울기가 이거면서 이 점 지나니까 지점 구할 수 있잖아요. 요게 1번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만 이해만 하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지만 문제는 제가 말하기 전까지 눈치 못 챘다면 이 문제 이렇게 못 풉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를 챘다면 자꾸 이렇게 하셔도 푸는 거고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2번은 이제 풀어볼게요. 방금은 사실상 풀이 끝난 거예요. 1번으로 하면은. 그렇죠? 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을 AB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A는 뭘 만족합니까? A는 뭘 만족합니까? B는 3A 더하기 2를 만족하죠. 땡땡땡 B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식을 다 때려 박는 겁니다. 식을 다 그냥 쓰세요. 그 다음 연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거고 B가 아까 3, 2였으니까 이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XY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점 XY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다? 2대1이니까 3분의 그쵸? 자, X끼리 MX2 NX1 그쵸? 그 다음에 어디 있어? MY2 NY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X는 3분의 6 더하기 A 땡땡땡 B은 Y는 3분의 4 플러스 B 땡땡땡 B은 자, 이렇게 식이 3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는 안 된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문제에서 요구한 게 있잖아. 요구한 걸 쫙 쓰니까 식 3개 나온 거야. 기억 니은 뜻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뭘 한다고요? 저는 목표가 XY라니까요. 근데 저기 AB가 들어가 있잖아. 불순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AB를 소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뭡니까? 애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감법 대입법에서 가감법을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입법이 메인입니다. 대입 메인이에요. 가감은 우연히도 모양이 더하고 빼면 없어지기 좋은 모양이어서 생기는 우연의 산물이에요. 원래는 대입을 해서 없애는 겁니다. 소거라는 건. 그럼 무슨 말이냐? A를 소거하려면 A 대신에 무언가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A는 3x-6이죠. 그죠? 얘는 B는 뭐예요? B는 뭐예요? 3y-4잖아요. 이거를 얻다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B는 3a 더하기 2. 그럼 ab이 없어졌죠? 이제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자체의 방식 풀이에요. 요게 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풀이에요. 아까 제가 뭐랬어요? 기울기 3일 거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이 자취의 방식 푸는 방법이 두 가지고 사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1번이 원래 정답이어야지. 근데 어떻게 전부 다 이해가 되냐?
그래서 이 1번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걸로 이용하는 거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해력이 부족해지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취의 방식 문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위에 있는 1번, 2번은 식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식 만들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냥. 정리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자취의 방식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문제 답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처럼 여러 개의 식이 나오는 문제가 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꼭 체크해 두시고. 다음 문제 풀기 전에 아마도 체크를 안 하셨을 수 있으니까 빨간 볼펜을 들고 방금 제가 풀어준 문제들에 전부 다 T 표시해 두세요. 설명한 문제들은 전부 다 T 표시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보통은 다 할 줄 알아가지고 얘기 안 하는데 생각해보면 첫날이니까 모를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문제들 쭉 기억나시죠? 모르겠으면 노트에 쓴 거 보시고 번호 쓰시면 됩니다. 번호에 T 표시 써주시면 돼요. 보통은 T 동그라미인데 뭐 디자인을 알아서 하세요. 여기 T만 써 있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문제들 중에서 잘 이해 안 된다. 한 번 정도 더 듣고 싶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고, 자, 강조를 한 번만 더 하면 아까 제가 풀어준 문제 중에서 30번 유형하고 30번 유형하고 47번 유형하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요 63번 유형 요 세 가지는 다른 문제들보다 중요하다기보다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그러니까 뭐 벽이 느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여기서 심화로 갈 수 있다 없다가 판가름이 날 만한 문제 유형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실력업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유형 설명이었고, 요거 이제 심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푼다 이렇게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배웠는데 갑자기 심화 문제 풀면 다시 좀 어렵거든요. 차근차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A와 B가 있어요. 이때 삼각형 OAB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너무 뜬금없지? 너무 뜬금없죠? 요거는 사실 좀 응용이 된 문제죠. 외접원의 의미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접원의 의미부터. 그럼 무슨 말이냐? 문제 삼각형이 OAB가 있다면 외접원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외접원의 안 써요? 알았어요? 노트에 쓰는 거 알죠? 아까 마치기 전에 노트에 쓴 거 확인할 거 했어요. 중심을 보자. XY는 좀 쓰면 안 될? 왜 쓰면 안 돼? 쓰면 되지. XY 쓰면 되겠다. 외접원의 중심을 XY라고 할게요. 자 하면 이
점을 뭐라 하지? 외접원의 중심 오 있네. 중심 P라고 할게요 그냥. 외접원의 중심은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PO는 PA는 PB여야겠죠? 따라서 루트 X 사실 이거 하다 보면 루트는 이제 안 붙여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딱 봐도 루트는 필요 없구나라는 느낌이 빡 들죠? 어차피 다 붙였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루트가 필요 없죠? 딱 보기에도 몇 번 써보시면 루트가 의미 없다 생각하시고 루트를 안 쓰기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풀이 써주고 있으니까 제가 써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잘 보시면 루트를 벗긴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x제곱이랑 y제곱을 얘네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쵸? 그잖아. 여기 x제곱 y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항에다가 루트를 없앤 다음에 x제곱 y제곱을 다 빼버립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를 바꿨어요. 처음이 0이고 쟤를 뒤에 붙인 거예요. 여기서 x제곱 y제곱 없애면 이거 전개한 거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y 16 더하기 4 20 이거 x제곱 y제곱 없애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4y이고 36 더하기 4니까 40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 원래 연립하면 되는데 그냥 연립하기에 너무 아쉽죠. 4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지. 4 한 번 더 나눠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두고 시작하면은 굉장히 꿀이죠.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게 꿀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와 이것도 우리를 또 위해서 y를 또 개수를 맞춰주셨네요. 그래요. y의 개수를 딱 맞춰주셨죠.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15가 0이니까 x는 3 y는 마이너스 1인가요? 맞다. x는 3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니까 우린 반지름이 필요한데 반지름이 누구예요? 반지름이 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x, y를 이 세 개 중에 한 개 누가 봐도 여기 넣어야겠지? 세 개 중에 하나에 집어넣으면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3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루트 10이지. 루트 10. 따라서 외접원의 넓이가 얼마다? 10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괜찮나요? 참고로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사실 요행을 바라기 마련이고 문제마다 또 이 요행수가 먹히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안고 한번 가볍게 체크 정도는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체크는 안 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OAB에서 OA가 루트 5 AB도 2루트 5 2루트 10이잖아. 뭐야? 잠깐만 진짜 되는 거야? 아니 20, 20, 40 에?
진짜 된다고? 이게 된다고? 잠깐만.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 맞네? n? 이런 씨. 원래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체크를 안 해보긴 했는데 이게 심지어 직각이 있는 사각형이네.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3 마이너스 1이 되죠 바로.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겠지. 그지? 모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이유는 이거 할 수 있다 때문에 나온 거긴 하거든요. 이거 실제 정석에도 있죠. 근데 당황해서 말이 많아졌는데 여튼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여튼 지금처럼 직각삼각형이 되면은 외접원에 대한 문제는 약간 꿀이 되기 때문에 뒷변의 중심에 잡아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 버전이 그 직선의 방정식 가면 또 달라집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외심 구하는 방법 원래 뭐예요? 그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결점이잖아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배우면 이제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AB 선분을 구해서 수직이 등분선 구하고 수직이 등분선 구하면 두 개만 구해도 교점이 나오잖아. 그걸 이용해서 원의 중심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식이 여러 개가 생기게 돼요. 알겠죠? 이거 될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네. 이게 바로 될 줄이야. 심지어 직각이 있는 사람인데 체크도 해볼 걸. 여튼 그렇다고 해서 풀이 과정에 마지막 것만 쓰지 마시고 요거 이렇게 푸는 거 적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 문제 풀이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아쉬워. 기도 멘트가 먹힐 줄 몰랐네. 자, 한 번 더 얘기하면 외접원의 중심 잡는 방식입니다. 요 점을 잡아가지고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해가지고 지름천의 연립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5번에 보도록 할게요. 85번은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 문제를 활용으로 문제 낸 겁니다. 그죠? 85번은 제가 아까 풀어준 그 문제 비스무리하게 활용으로 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다릅니다. 비스무리하게 냈다고 해서 똑같다고 안 했으니까. 자, 여기서 A, B가 2, B, C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2대1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이때 이 세 지점이 소매상인데 도매상을 어느 지점에 세우려고 하는데 이때 운반 비용은 거리의 제곱의 합에 정비례한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의 제일 큰 장벽은 뭡니까? 선생님 몇 번을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몇 상식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도매상하고 소매상 나오죠. 모르실 수 있어요. 알면 당연히 아는 거고요.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너희가 무슨 옷을 판다고 해볼게요. 옷을 처음엔 누가 생산할 거 아닙니까? 생산자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생산한 사람들한테 옷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와가지고 옷을 이런 식으로 다 사와서 판다 하면은 뭐예요? 얘네가 일이 말도 안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허브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미리 사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너희는 나한테 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뭐 충북 지역에 누군가 샀다. 여기 샀다. 그럼 이제 너희는 나한테 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중간 다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 중간 다리가 도매예요. 대량 구매하는 뜻이에요. 대량 구매. 이거를 조금씩 사갈 거 아닙니까? 이게 소매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상점들은 다 소매상인 거고 그 상점들이 사가는 이제 상점이 도매상인 거예요. 괜찮나요? 누가 이해했죠? 뭐 그냥 아시면 아시는 거고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지금 가게들이 있는데 도매 지점을 어디 열고 싶은 거야. 아무데나 열면 되겠잖아. 근데 이러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도매상에서 배달 서비스까지 있대요. 근데 여기는 가까운데 저기는 머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용 공식을 주면서 어디에 내가 건설을 해야 제일 싼 가격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분필이 왜 가면 갈수록 다 짧아지지? 쓸데없네. 아이, 분필이 다 짧아지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수직선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원점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2K에 배치하고 좌표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C를 3K에 배치하는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겠죠. 2대1이니까. 그렇죠? 저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2대1인 것도 전부 다 완전 딱 맞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어디에 있는지 모를 이 도매상을 P를 X라고 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건 지금 내가 표시만 여기 한 거지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딘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울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거리의 제곱의 합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이라는 건 정비례한다가 뭐예요? 실수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 K가 있구나. 뭐지? A라고 할게요. 정비례한다는 건 A 배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뭐 이 정비례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X, Y가 정비례한다면 뭐라 해요? Y는 AX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에 정비례한다고요? 제곱의 합에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뭐다?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의 A배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이게 식으로 안 써있고 한글로 써있잖아. 그걸 알아들어야 한다. 이게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괜찮나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PA 제곱, X 제곱이죠. 그죠? PB 제곱, X 마이너스 2K의 제곱이잖아요. X 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4K 제곱. PC 제곱, X 마이너스 3K의 제곱이잖아요. X 제곱 마이너스 6KX 더하기 9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의 3x 제곱 마이너스 10kx 더하기 13k 제곱이 되네요. 자, 근데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최소값 아닙니까? 근데 이거 2차 아닙니까? 2차인데 최소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의 x 마이너스 3분의 5의 제곱 잠깐만 뭐 이상한데? 3분의 5k의 제곱 더하기 13k 제곱 마이너스 어디 보자 마이너스 3분의 25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 더 쓰면 A의 3배의 x 마이너스 3분의 5k의 제곱 3분의 39 3분의
14K 제곱일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 x가 3분의 5k일 때 최소값 3분의 14ak 제곱이라는 뜻인데 이때 최소값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죠?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즉 언제? x가 3분의 5k일 때인 거예요. x가 3분의 5k일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3분의 5k일 때가 3분의 5k라는 건 2k 기준으로 반 자르고 여기 하면 여기죠. 여기가 3분의 5k죠. 그지? 자, 답은 구했는데 문제는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게 아니지. 왜냐? 문제에서는 a, x, 2k, 3k, 3분의 5k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설명을 잘 하시면 되죠. 그죠?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다 떠먹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예를 들면 A, B를 6분등한 점 중에서 B에 가장 가까운 점이라고 하던지 방법이 많지. A, C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와 내분점을 얘기하네. 여기서는 이제 A, B를 중심으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고 여기는 한 칸이니까 5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네요. 괜찮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 2K, 3K가 포함되어 있는 정답은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풀긴 푼 거지만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니에요. 왜냐? 이 문제에는 0하고 K가 없잖아요. 내가 잡아준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 의미로 너희가 예전에 2학년 1학기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답이 13cm인데 X는 13점은 틀리잖아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X가 없었거든. 너희가 활용을 할 거라고 X를 잡은 거지. X는 13이라고 하면 너희가 잡은 X를 우리가 알아서 해석해가지고 아 13cm인가 보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죠? 무슨 말인지?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자취의 방정식의 일환이라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가볍게 넘겼지만은 수직선이랑 좌표평면에 있지 않는 어떠한 구조에 대해서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좌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사실상 이쪽 대단원에서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좌표평면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좌표를 계산해봤더니 나는 문제 이해는 안 되는 답은 나왔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 이번 시험 문제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유의 문제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거 얼마냐? 이런 문제 있잖아. 원래 도형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15, 0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5하고 15니까 이거 y는 3x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수직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울기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 좌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직선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형을 이해를 못해도 답을 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도형의 방정식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못했는데 답은 낼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이 단원이 왜 나오느냐? 이게 찐 이유예요. 아시겠죠? 왜 다들 곁눈으로 시계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여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방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여기서 이 내용에서 이런 짓을 왜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86번 A, B, C가 있는데
꼭지점이 이렇게 되면은 P점을 구해라. 네, 철저하게 이해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지금 문제들이 전부 다 너희 이번 시험 범위랑 좀 많이 겹치는 문제들이 이렇게 대부분인데, 요거 잘 보면은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게 A, B, C밖에 없잖아요. 그럼 A, B, C가 있다는 건 사실상 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A, B와 B, C와 C, A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자, 보여봅시다. 자, A, B는 X가 5 차이 나고 Y는 12 차이 나네. 13이네요. 5, 12, 13이니까. B, C는 X는 9 차이 나고 Y도 9 차이 나네. B, C는 9루트 2. 그 다음에 A, C는 X 4 차이 나고 Y 3 차이 나니까 C, A는 5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A, B가 13, A, C가 5, 그리고 B, C가 브루트 2 이렇게 준 거네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A, C하고 A, D가 같다면서요? 그죠? 그럼 여기가 5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5라는 건 여기는 8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여기가 8대 5면 여기도 8대 5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라고요? CD와 PA가 평행이므로 BC 대 CP가 BD 대 DA랑 같으니까 8대 5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P가 아까 AB라고요? 맞네요. P가 AB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BP를 8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누구다? C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B가 아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였고요. P는 AB였고요. 요거이 8대 5로 내분한다 이야. 그죠? 그러면 C가 아까 4, 0이었잖아요. 자, 8대 5로 하는 거니까 13분의 이거죠? X는 X끼리만 하는 겁니다. 교차로 8의 2 빼기 25 Y는 Y끼리만 하는 겁니다. 8B 45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4네요. 넘어가면은 52 넘어가면은 77 A는 8분의 77 뭐야 다 맞아? 왜 이래? 네. 이거는 이게 0이야? 0이면 이게 0이네. 이게 0이면 B는 8분의 45 A 플러스 B는 8분의 122 A 빼기 B 뭐야? 아 A 빼기 B 뭐야? A 빼기 B 그러면 32 32야? 맞나 보다 이거.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러면 4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자, 하자면 얘기하지만은 지금 요 문제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게 이걸 배우는 이유군요. 평면작을 배우는 이유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형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야. 분명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근데
좌표를 집어넣고 프로그램 돌리면 답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위해서 그 단초를 배우는 거다. 노래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라면 한두 개 더 풀어줄 생각이긴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애매하긴 하니까 8페이지부터 풀고 있읍시다. 7페이지는 지금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숙제로 해도 다른 애도 할 거니까. 자, 8페이지부터 지금 숙제로 나갈 거니까 거기서부터 문제 쭉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숙제 어떻게 하는지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적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잠깐만요. 수익성 그릴 때 화살표 양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가 비는데요. 알겠습니다. 강사한 거 되겠다. 그죠?